안녕하세요. 설탕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우시고 싶은데 어떻게 분양을 받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분양받는 방법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설탕이를 분양받기 전에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펫샵이 많은 지역에 가서 각 샵마다 이제 상담도 해보고 밖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고양이가 있나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토탈 케어 서비스에 가서도 한번 여쭤보고, 또 주변에 이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봤는데 딱히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만든 거는 참고를 하시라는 거고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동물병원에서 설탕이를 분양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검색해보고 발품을 팔다 보니 저한테는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제 특정 병원에서 어, 설탕이를 분양받게 되었고요. 분양을 받는 방법은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펫샵이고, 두 번째는 동물병원, 세 번째는 동물 토탈 케어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무료 분양, 길거리에 있는 유기묘를 이제 키우는 경우, 이렇게 5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 다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펫샵은 근처에도 많이 있고요. 제가 사는 지역은 중심가로 가면은, 많은 펫샵들이 몰려 있는 곳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은 보통 이제, 분양을 안 하시는 곳도 있던데, 찾아보면, 이제, 크게 하는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진료와 이제 연계해서, 분양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토탈 케어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월 얼마를 지급하면서 몇 년 동안 내면은 그 동물의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는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무료 분양 거리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을 받을 때 드리는 조언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어린 묘를 데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묘를 데리고 오면 가족들하고 이제 조금 맞춰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자는 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맞춰야 되는데, 설탕이도 처음에 오니까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한 5시 정도 되니까 일어나서 계속 이제 울거나 이런 이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저희 가족들에게 조금 이제 적응이 돼서 잘 때는 자고 놀 때는 좀 같이 놀고, 그리고 옆에 이제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도 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식습관도 기존의 다른 식습관이나 어, 이게 사료나 이런 것들도 처음 먹던 거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큰 고양이들은 잘 이제 고쳐지지 않고 이제 밥도 안 먹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어린 묘를 데리고 오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동물이 정기 검사나 예방 접종의 이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동물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동물들이 아프거나 혹은 뭐 유기묘나 이런 동물들은 밖에서 이제 어떤 그 기생충이나 뭐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정확히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알고 있는 동물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통 이제 분양을 받을 때
고양이나 강아지가 이쁠수록 사실 금액이 조금 비싼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키우고는 싶은데 좀 못생긴 고양이나 강아지라도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가급적이면 무조건 이쁜 고양이나 이쁜 강아지를 분양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분양을 받을 때 첫 번째는 펫샵입니다. 펫샵은 보통은 많이들 있어요. 이제 뭐 집 근처에도 있고 펫샵이 좀 몰려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는 장점은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많은 펫샵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거는 펫샵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양도 사실은 거의 조금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펫샵을 많이 돌아봤는데 가게별로 가격대가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펫샵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동물병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펫샵에서 이 분양을 받는 경우는 보통 이제 동물병원을 따로 알아보시는 경우, 집 가까운 데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관리적인 차원에서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새롭게 알아보는 수고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장점은 제가 아까 이제 가게마다 가격대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흥정을 잘하면은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반대로 흥정을 잘 못하면 눈탱이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펫샵에서 분양을 받는다면 변두리 지역의 펫샵을 가급적 저는 이제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정말 중심 상권에 있는 펫샵들은 월세가 너무 비싸서 싸게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강구항에서 대게를 싸게 팔 수 없는 구조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펫샵은 정말 많은 품종하고 많은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강아지만 다루시는 분들은 강아지만 다루시고 고양이만 다루시는 분들은 고양이만 다루시긴 한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그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보고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고양이 강아지를 살 수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어쨌든 펫샵을 이용하실 거면 발품을 좀 많이 파셔가지고 좋은 이제 고양이를 분양받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동물병원입니다. 동물병원은 단점은 제가 약간 이런 케이스거든요. 동물병원 제가 이제 설탕이를 동물병원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동물병원이 집에서 거리가 조금 돼요. 차로 한 2, 30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곤한데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주가 되면 쉽지 않죠. 그래도 뭐 예방접종 같은 건 안 하면 안 되니까 꼭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멀면은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서는 가격대가 뭐 일정하게 조금 잘 형성이 돼 있어요. 완전 눈탱이 치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가격 흥정은 크게 쉽지 않습니다. 뭐 몇만 원 정도는 빠질 수 있겠지만 그런 흥정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장점은 또 동물병원은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엄마의 종, 아빠의 종, 그리고 예방접종을 정확하게 뭐를 했는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도 좋겠죠. 네. 보통은 동물병원에서는 이제 고양이 가격과 이제 이 여러 가지 뭐의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약간 이제 패키지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할인을 받아서 사면 아무래도 조금 좋고 어, 이 앱이 있습니다. 자기의 고양이나 강아지를 등록해 놓으면 예방 접종 시기가 되면 알람이 온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관리적인 차원은 아무래도 동물병원이 유리하다. 근데 동물병원의 크기가 좀 작으면 많은 이 동물은 이 완전 뭐 제가 원하는 형태의 동물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 토탈 케어 센터인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도땡, 마땡 해놨는데, 저도 이제 방문을 해봤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단 한 가지, 가격이죠. 그죠? 월 얼마씩 몇 년을 내야 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20만 원부터 형성돼가지고, 뭐, 이쁘면 좀 더 비싸게. 그런 그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거. 그리고 거점 지역에서 막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유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 이제 거리가 좀 되면 동물병원과 마찬가지로 좀 힘이 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장점이 많습니다. 이제 호텔, 그 다음에 케어 예방접종이 모두 공짜입니다. 가끔 이제 가족들이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호텔을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저희도 이제 고양이 호텔을 알아봤는데 호텔이 너무 먼 거예요. 어, 거기 있는 이제 케어 센터보다 훨씬 더 먼 거리. 그리고 호텔 비용이 무료입니다. 그런 점은 되게 이제 좋고요. 예방접종은 사실은 이제 무료긴 하지만 크게 많이 이제 비용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다음번에는 애완묘를 키울 때 이제 지출되는 비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고양이 들어갈 게 없거든요. 케어도 예를 들면 털을 깎는다든지 강아지처럼 이런 게 사실은 거짓없습니다. 그래서 호텔 비용, 만약에 이제 해외여행이나 이런 걸 자주 가신다고 하면, 이런 이제 토탈 케어 센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정말 정확하거든요. 사전 관리, 사후 관리. 그리고 호텔에는 24시간 상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점은 좋은데 단 하나 가격이 좀 비싸다. 나는 가격 별로 신경 안 쓴다 하시면 이런 걸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무료 분양인데요. 개인이 이제 동물을 키우다가 제 고양이가 새끼를 가져서 이거를 출산했을 때 다 키우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지인들에게 무료로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유의하실 거는 개인 간에 돈을 지불하고 하는 유료 분양은 불법입니다. 그거는 꼭 아시고 계셔야 되고, 단점과 장점을 요약해 봤는데요. 단점은 지인이 잘 관리를 했으면 좋은데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예방접종도 안 마치고 그런 경우라면은 사실 조금 이렇게 기생충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됐을지를 모르니까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 주인의 성향에 많이 맞춰져 있어서 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이제 어떻게 좀 잘 적응을 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면 괜찮지만, 조금 이렇게 큰, 뭐, 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점은 일단 초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유기묘를 키우는 것보다 개인 무료 분양이 더 비용이 싸게 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뭐 조금 관리가 돼 있으면 그리고 예방접종이나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종합검진도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유기묘는 반드시 종합검진이나 이런 걸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연에서 있던 게 아니라면 이제 사람한테는 잘 적응하기가 좋겠다라는 생각. 좀 아시는 분이 그 고양이를 키우다가 새끼를 낳아서 분양받는 거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은 또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종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 이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또 있으니까 자기가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 고양이가 있죠. 길거리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제가 주변에 이제 두 분을 이제 뵀거든요. 단점은 이제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감염이 됐는지, 바이러스, 뭐, 세균 이런 데 이제, 혹은 기생충에 감염됐는지 알 수가 없고요. 예방접종은 당연히 안 했으니까, 처음에, 키울 때는 성화 검진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집 안에 들이지 않고, 마당이나 이런 데서 키우는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냥 마당에 있는 분들이라서 마당에서 그냥 키우고 사료를 주는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탕이처럼 뭐 안거나 이렇게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점은 불쌍한 생명을 구했다는 그런 이제 한계. 사실은 집에서 자라는 고양이보다 길거리에서 자라는 고양이가 수명이 되게 더 짧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만약에 이제 사람의 관리를 받거나 일정하게 음식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더 오래 살거나 혹은 추운 겨울에 이제 뭐 죽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는 방지를 할 수 있으니 좋겠다. 그리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탕이를 그러면 얼마에 분양받았고 뭐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설탕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병원에서 분양을 받았고요. 동물병원에서 제일 이쁜 그 고양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먼치킨을 선택을 하게 된 거는요. 일단은 그 동물병원에서 이제 그 시기에 제일 뭐 이뻤다. 그리고 키우기가 뭐 부담이 없다라는 주변의 얘기를 좀 다시 들었고 저는 집에 동물을 키우는 거를 되게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아이들이 이제 뭐 구경이나 가보자 해서 펫샵도 가보고, 케어 센터도 가보고, 병원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어, 분양을 받는 날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갑자기 이제, 어, 첫째가 어제 우리 집에 넷째가 들어왔는데 그게 고양이 태어났는데 고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필 받아서 이 설탕이를 데려오게 된 케이스이긴 합니다. 근데 어, 동물병원에서 설탕이를 분양받은 비용은 이게 사실 이 민감한 부분이라서 설탕이 비용만 한 장 정도 들어갔고요. 그 외에 중성화 수술 비용하고 이렇게 이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하여튼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거의 동물 병원마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오늘 뭐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그 고양이를 키울 때 드는 비용이나 혹은 불편한 점 있죠. 예를 들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예, 털을 깎아줘야 되고 그리고 목욕을 좀 자주 시켜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고양이는 어떤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